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드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기온이 뚝 그리고 체온이 뚝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뒹굴뒹굴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럴수록 내 몸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모르바드와 함께 내 몸을 좀 따뜻하게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새해 첫 게스트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더욱더 몰라보게 아주 날씬하고 아름다워지신 가수 김혜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혜연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 아니 근데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모르바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 투, 쓰리, 포. 포.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아니야. 다 필요 없고, 내 님 나와라. 아른거린다, 내 님 나와라, 뚝딱.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모든 일이 좀 뚝딱뚝딱 해결됐으면 하는 맞습니다. 그런 한 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사실 이게 노래도 너무 좋았지만 김혜연 씨 하면 또 자기 관리, 건강 관리 철학이 너무나 궁금한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몸사랑, 몸 관리하면 사실 제 이름이 빠지면 제가 많이 섭섭할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그 노하우들 저희한테 다 풀어 놓으실 겁니까? 생각해 봤어요. 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신다고. 새해잖아요. 아니, 좀 뚝딱이라면서요. 비싸게. 뚝딱 오늘 얘기해 주세요. 모든 걸 다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몸사랑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아모르바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제 방식대로 화두를 좀 던져볼까 하는데 김혜연 선배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이거 노래하기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안 되겠죠? 네. 노래요? 한번 해봅니다. 어허. 제가 지금부터 오늘의 화두 힌트를 노래로? 드릴 와, 겁니다. 너무 좋네요. 이 가사를 잘 들으시고 오늘의 네. 화두가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갑니다. 5, 6, 7.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 이거 아닌데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할게. 분명히 가사는 아는 노래인데 음은 처음 듣는 그렇죠. 노래. 자, 오늘의 화두 눈치채셨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그만 먹어, 살 좀 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혹시 화두가 새해잖아요. 그만 먹어라. 살좀 그만해. 빼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뭐예요? 빼. 살 빼라고? 뱃살 좀 빼. 뱃살 좀 뱃살 빼. 좀 빼. 그만 먹어. 저 뭐 시작부터 나는 놀라운 게 이분들이 진짜 눈치 백단이라고 느끼는 게요. 이 중에 얼추 거의 다 왔어요. 정답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결심했을 것 중에 단연 한 가지 있어요. 무조건 있을 그 있죠. 한 가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올해도 시작되자마자 아침에가 새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올해는 다이어트 하리라 결심했지만 해 보고 내려오니까 너무 추운 거야. 허해. 야, 이대로 자기에는 좀 부족하다. 뜨끈한 거 좀 먹어야 되겠다. 작심 삼일이 안 됐네. 바로 집에 와서 국수만 하나 먹었잖아. 작심 2일인가요? 작심 3시간. 그러니까요. 다들 너무 공감하실 맞아요. 텐데 사실 매해 다짐한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매해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슬프다. 자, 그래서 아모르바드에서 이거 더는 안 되겠다. 장장 2주에 걸친 아주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2016 신년맞이 대국민 다이어트 프로젝트 그 첫 번째 화두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이 주간의 대국민 프로젝트 우리도 참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함께 가시겠어요? 가야죠. 네. 자, 오늘부터 아모르바디에서 배운 노하우들을 잘 실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또 건강 또 우리 또 토커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창용 도슨트의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볼까요? 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몸매, 그럼 탄탄하고 마른 몸매들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장 조선시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어허. 약간 풍채가 있고 좀 배가 나온 이런 몸매를 인지하다, 부유하다, 여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남매니까. 됐었고요. 그쵸. 그런 얘기 듣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지금과는 분명 그 미의 기준이 달랐죠.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네.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지금 우리 사회는 마른 몸매를 건강한 몸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예쁘다. 그봐 우리 벌써 와우 나오잖아요. 솔직히 날씬한 걸 넘어서서 좀 뭐랄까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비율이 너무 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런 몸매는 그냥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다시 들기도 태어나도 하고. 안 될 수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패션 업계에서는 대체 왜 이런 몸매를 선호하는 걸까? 첫 번째, 카메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광각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약간 부해 보인다라고 해요. 대략 한 1.3배 정도 더 부풀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렇게 약간 풍채가 있는 몸이 미의 기준이 돼버리면 사람들에는 그 몸만 보입니다. 하지만 마른 몸에 옷을 입고 있으면 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제품이 대중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의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소장하기를 바라고 그걸 이미지 브랜드 전략으로 내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브랜드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모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더욱더 말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모델들은 자신의 건강도 포기한 채 마른 몸매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때 당시 얼마나 어떡해요, 많은 세상에. 모델들이 저체중에 시달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루과이의 모델 루이스엘 라모스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생 역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당시 동생의 나이는 고작 18살이었다라고 하고요. 언니처럼 심각한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몇몇 정부들이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저체중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은 더 이상 무대 위에 오를 수 없다라는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모델들의 미디어 노출까지 막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뭐 빅사이즈 모델뿐만 아니라 막 다양한 모델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러한 변화 추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는 필요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다이어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맞아요. 요즘 이렇게 주변을 봐도 분명 저희가 봤을 때 정상 체중인데 나 너무 살쪘어. 나 살 빼야 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애를 4명을 낳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에 날 때마다 20kg씩 훅 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달 만에 또 빼서 방송 복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굶는 다이어트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로 고기만 먹는 거, 예. 그리고 또 해독 다이어트도 했었고 한약 다이어트 그리고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식욕 억제하는 다이어트까지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살이 빠져요. 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끊는 그 후에는 요거요, 요요. 요요 현상이 오는데 그게 오다 보니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는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막 쫓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그게 있더라고요. 실패죠. 성공이 아니야. 그렇죠. 다이어트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한 또 유명한 예술가 부부가 있거든요. 부부가 심지어 네. 근데 부부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좀 실패했습니다. 정치 활동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서 멕시코의 정신을 일깨웠던 위대한 화가다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프리다가
굉장히 좀 슬퍼 보이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를 보시면 무언가 그려져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네. 남성의 사람이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녀에게 평생 기쁨과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남편이요? 프리다 칼로의 남편 디에고입니다.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림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도대체 그 남편 디에고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큰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제가 다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우리 쌤께서 좀 운을 좀 띄워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벽화 운동의 불굴의 거장입니다. 116점 이상의 프레스코 벽화를 통해서 400년 가까운 멕시코 역사를 잘 담아낸 인물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뉴욕의 억만장자에게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제안이 내용을 왔어요? 제안을 받습니다. 바로 록펠러 가문인데요. 네. 우리 건물 로비에 벽화를 좀 그려줄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게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화려하면서 멋있죠. 중앙에 소련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좌우에는 탐욕스러운 자본가인 록펠러를 암시하는 사람과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마주 선 채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선택하라라는 폭탄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 와, 과감하다. 이걸 알고 나서 완성 직전에 록펠러 가문이 이거는 공산주의 선전이나 다름없으니 이거 수정해달라고 디에고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술가는 셉니다. 네네.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요. 디에고는 자본에 불복하지 않는 예술가구나라는 명성을 더 멋있네. 드높이게 되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멕시코를 대표하는 두 화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사실은 그 사랑 이야기가 난 더 궁금해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딸의 결혼 선언을 듣게 되는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뭐 진짜 영웅에 가까운 화가였으면 그렇게 반대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디에고 리베라는 이미 두 번의 에이, 그 얘기부터 했었어야죠. 이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었잖아요. 네, 두 번의 이혼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었고요. 그럼 못 주지. 그럼 못 주지. 심지어 이혼 사유가 전부 다 디에고 리베라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반대해야지. 반대, 무조건 안 되지. 반대지. 또 항상 새롭게 만나는 바람을 피우는 대상은 지인들. 자기의 부인의 지인들. 와, 말도 안 돼. 완전히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새해입니다. 프리다 칼로가 고집이 굉장히 셌거든요.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 해야 되는 그런 성미이다 보니 결국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딸인데 누가 그러니까 봐도. 아버지와 딸이죠. 몸무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배 났어요. 나온 거 봐봐. 프리다 칼로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명언을 남기시기도 하셨죠. 코끼리와 비둘기 같다. 당시 상복을 입고 나타나시면서 결혼을 암묵적으로 반대까지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녹록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디에고 리베라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바람기를 종잡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의 마음을 그 마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어떻게든 남편을 좀 정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 여성들의 가장 큰 착각, 남편을 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벤트. 뭐죠, 바로? 임신. 그렇죠. 프리다 칼로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절망에 빠져 있었던 때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 디에고는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어디서 조사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바람을 피우더라도 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프리다 칼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여동생과 남편의 그 눈빛이 서로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나는 결국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언니에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어머, 세상에. 와, 이게 막 튀어나오네. 형부와
잠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언니한테. 결국 프리다 칼로는 1939년 이혼을 당연하죠. 선언하게 됩니다. 칼로가 이혼 직후에 자신의 신경을 나타냈던 작품이에요. 오른쪽의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가 사랑하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손에는 쥐은 작은 액자를 들고 있는데요. 보시면 디에고 리베라의 사진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에고 리베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이혼했다면서요? 이혼하고 1년 뒤 도저히 디에고 리베라를 잊지 못했던 프리다 칼로는 재혼을 요구합니다. 이때 디에고 리베라가 조건을 하나 걸어요.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사랑을 나누더라도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당신과 재혼해 주겠노라고. 프리다 칼로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머리 아프다. 디에고 리베라는 이후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프리다 칼로는 오직 그림 하나에만 매진을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림 속에 담아내기 시작했고요. 이후 4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새해 첫날 정말 웃으면서 저 방송하고 싶었는데 진짜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남자의 바람둥이 기질만큼이나 또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먹는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디에고가요? 네, 식욕이 정말 왕성했어요. 아까 배가. 네, 당시 프리다의 집은 매주 예술가와 혁명가들이 모여드는 살롱이었거든요. 빵과 치즈가 산더미처럼 쌓이고요. 와인과 데킬라 잔이 부딪히며 토론과 웃음소리가 폭발을 했습니다. 디에고는 그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가 사실 좋아했던 음식을 보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 멕시코 스튜인 몰레, 그리고 옥수수 반죽 타마레. 탄수화물이네요.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이 쌓여서 체중이 극에 달해서 130kg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디에고는 결국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는데요. 그래서 1930년대 당시 유행했던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 투여를 해서 무려 45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신진대사가 막 빨라지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주변에서도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또 뭐가 오죠? 요요가 오지. 요요가 오니까 다시 체중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는 이제 70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식이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45kg면 사실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갈 정도의 키로수가 빠진 제가 건데.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 다이어트는 실패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탄수화물을 즐기는 식습관에 맞아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쵸. 오늘 이제 교훈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 고탄수화물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죠. 네. 그 이 혈당이 오르게 되면 우리 몸에 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탄수화물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갑자기 식단을 줄이게 되면 100% 요요가 요요. 오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바로 신진대사를 확 줄여버립니다. 기초대사에 떨어지면서 들어온 음식들이 족족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살이 빠지지만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고 체중은 더욱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계획을 세울 때 장기간 목표로 해서 한 달에 2kg 정도 살을 뺄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체중 감량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4, 5일 동안 막 갑자기 쫙 빼고 2kg 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만에 돌아오죠. 2kg, 3kg 하루 만에 그쵸. 우리가 맞아요. 또 뭐 좀 먹으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체중을 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다이어트에도 같아요. 머리가 좋아야 되네요. 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진급발을 반복하게 되면 건강을 잃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건강을 잃었던 헐리우드 스타가 좀 한 명이 떠오르는데 누구예요? 아마 모두 아시는 분일 겁니다. 나를 먹어. 사실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없는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었죠. 예쁘다. 화려한 금발. Ooh, do you feel the breeze from the subway? Isn't it delicious? 많은 분들이 그냥 마릴린 먼로는 단순한 헐리우드 스타,
배우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단순히 만들어진 상품형 스타는 아니셨습니다. 여성 배우 최초로 독립 프로덕션인 마릴린 먼로 프로덕션을 대표였네요.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이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계약권, 그다음 배역 선택권, 그리고 제작 참여권까지 얻어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회 문제에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인권운동 지지했고요. 반전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셀럽의 파워, 이것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여성이네요. 대단하죠? 신여성. 예, 그렇죠. 그리고 마릴린 먼로 하면 완벽한 몸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릴린 먼로는 166cm, 53kg에 허리는 24인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곡선이 살아있는 볼륨 있는 몸이 아름답다는 기준을 만들어낸 배우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이 당연히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먼로 역시 단순한 체중 관리 수준을 넘어서 평생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해요. 먼로가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체중 관리에 곤욕을 치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0대부터요? 무려 63kg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 불안, 이미지 압박을 느끼면서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그녀가 했던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보시죠. 아침에 생 달걀 2개를 따뜻한 우유에 풀어서 마시기도 했었고요. 점심은 거르는 날이 대부분이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당근 5개가 끝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촬영이나 중요한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관장까지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빠른 효과가 보인다면 몸에 좀 무리가 가긴 하더라도 그 방법을 선택했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빨리 많이 빼려는 일단 욕심이 건강을 되려 망치고 살을 더 찌게 하는 거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정신과 신체의 건강마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마릴린 먼로는 수면제 그리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1962년 8월 4일 마릴린 먼로의 사망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진정제 중 일부는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약물과 같은 계열이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그녀가 아까 먹었던 암은 당시 할리우드에서 많이 쓰이던 식욕 억제제이기도 합니다. 주된 작용은 먹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이제 들있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녀가 한 것은 다이어트가 아닌 거죠. 스스로를 잃어가는 여정이었고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사실 식욕 억제제는 요즘도 많이 쓰이지 않나요? 저도 사실 식욕 억제제를 써봤지만 이게 빨리 살 빼려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위가 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위만 탈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역류성 식도염에 위 궤양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똑바른 다이어트 방법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도 이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다이어트 약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도 비만이 아닌 정상 몸무게나 이 과체중인 사람은 식욕 억제제를 섭취할 때 매우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유행하는 이 주사형 식욕 억제제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면서요.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항상 이 부작용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불면증, 손떨림, 심장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복부 팽만, 소화가 덜 되니까요. 근육 감소, 뼈 건강 악화, 급성 췌장염까지 위험도가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빼는 살은 사실은 건강을 깎아서 만드는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26 대국민 다이어트 프로젝트 제1탄 왜 자꾸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요요 없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 저희가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박민수 선생님 예. 궁금합니다. 예. 건강하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요? 근본으로 돌아가라고요? 근본으로요? 어떻게? 이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밭이 있어요. 밭이 바로 장입니다. 장. 장이요? 우리 몸에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살이 쉽게 찌지 않고 뺄 때 또 잘 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장 속에는 두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네. 이 유해균 중에도 일명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비만세균 퍼미큐테스균이 있습니다. 이 비만세균이 많아지면 비만세균에서는 장내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특히 뇌 시상하부에 가서는 포만감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끊임없이 식욕을 촉진시키게 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결국 가치가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뇌에게 당과 지방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비만세균의 가장 큰 문제는 당분을 발효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지방 생성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만세균이 많아지면 근본인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살은 계속 찌고 네. 살을 겨우 뺐다고 하더라도 다시 요요는 요요가 오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김혜연 씨는 사실 수많은 다이어트 끝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서 지금 잘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각종 다이어트 끝에 제가 그 깨달음의 진리가 바로 박민수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산균을 먹으면서 환경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비에날 17 유산균이에요. 이게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살이 빠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제가 그렇게 꾸준히 먹다 보니까 야금야금 붙은 그 나이살이 어느 순간에 좀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체중도 허리 둘레도 일정하게 예전처럼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받더라고요. 오, 민재원 약사님, 비에날 17 유산균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혜연 씨가 드신 이 비에날17 유산균은요, 한국인의 모유에서 분리된 유산균인데요. 전 세계 주요 10여 개 개국에서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있는 유산균으로 특허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니 저도 나이가 들면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얘가 문제거든요. 얘가 문제예요. 이게 몸매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비에날 17 유산균의 체지방 감소 기능에 대해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는데요. 과체중 또는 비만 그룹이 12주간 비에날 17을 섭취했더니 허리 둘레가 95cm에서 90cm로 줄었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여줘서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비에날 17을 섭취한 실험군의 체중과 엉덩이 둘레, 체질량 지수가 모두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에날 17을 먹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건강하던 장도 사실은 변비가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장 트러블도 오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가게 되고 그래, 진짜 그리고 중요해요. 더부룩한 게 이게 없다 보니까 너무 다이어트 하는 게 편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평생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디를 지켜야 된다고? 장을! 맞습니다. 장을 지키자. 네, 그런데 이 비에날17 유산균은 장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비에날17 유산균이 유익균을 증식하고요. 유해균은 억제를 해서 이 장내 미생물의 이 불균형 있죠. 이것을 바로잡아 장내 환경을 개선을 해주고요.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까 변비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이 변비나 설사 등 이런 장 질환에도 비에날17 유산균이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비에날17의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함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혜연 씨가 이 날씬한 몸매를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다이어트도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계셔서 굉장히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또 다른 아모르바디안 철학은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곁에 계시군요. 네. 와, 상바. 어머, 상바. 어머. 저희 가족 화목하다. 사진입니다. 자, 갈까요? 와, 집안에 짐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운동을 하는 공간인데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려면 번거로울 수 있어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못 탔으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도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뛰는 공간입니다. 일단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체온을 좀 올려주면 그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심장으로 가는 그 부담감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와. 군살이 하나도 어깨 라인. 없어요. 와. 덩근육 봐라. 덩근육이 성이 남네요. 땀도 나요, 땀. 무슨 운동복 모델 같은. 예전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해본 거 없을 만큼 모든 다이어트를 다 했어요. 사실 무리한 다이어트는 몸을 망치죠. 위궤양, 위염성 식도염 한 발짝만 내디디면 김혜연 씨는 위암이에요 할 정도로 지금은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나이 먹으니까 점점 근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만 하면 물론 체중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근력까지 같이 빠지는 거죠. 그 보통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뱃살이에요. 저는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 의자 옆구리를 잡고 그냥 여기서 둘, 셋, 넷 아이고, 이거 그냥 너무 의자에서 힘들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의자 잠깐 빼고 해볼까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기본이죠. 오, 예. 배에 힘 엄청 들어가잖아요. 예. 그냥 원장님. 틈새 운동, 틈새 운동. 이번에는 아래 처진 힙을 올려줄 수 있는 탄탄하게 올려줄 수 있는. 와. 근데 정말 자세가 딱 정확하시죠. 진짜 안정돼 있으시다. 와, 기계다, 기계. 한 세트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면 도움 아무도 안 돼요. 최소한 3세트는 해야 됩니다. 근데 횟수를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 할 수 있는 만큼. 11번이면 11번, 15번, 20번 점점 늘려가면 되는 거고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유산소로 마무리합니다. 아니, 이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유산소를 또. 땀 나는 거 봐요. 한 30분에서 최소 40분까지는 하고요. 좀 여유 있을 때는 1시간 정도 합니다.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때는 근력을 먼저 하는 게 네. 오히려 다이어트에 유리할 수가 있죠. 네. 근력 운동으로 에너지를 또 이렇게 소모해두면 태워두면 기여하는 유산소 운동의 체지방 연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 나 육체미 선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 뭘 좀 챙겨 드셔야 되는데. 루틴이 있네요, 챙겨 지금. 드신다. 네. 네, 꼭 저는 운동 끝나고는 더 잘 먹습니다. 단백질이에요.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이 근육에 다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근육을 치유하려면 영양분을 섭취해줘야 되는데 단백질이 그 치유에 되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 끝나고 꼭 단백질을 섭취하고요. 그래야지만 매일매일 운동을 해도 점점 근육량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거죠. 이 단백질은 섭취 후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이 식욕 발생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이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 어머, 잠시 있으면 어머.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와, 공연 난타네요, 준비하느냐고. 스트레스 엄청 풀릴 것 같아요. 유산소 아닙니까, 저거? 너무 잘한다. 그대는 나의 모자람을 서로 채워주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
제 35주년 기념 디너쇼를 준비하는데 난타체를 처음 잡아봤어요. 오랜 시간 연습 못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나오네요. 멋있다, 멋있다. 아니 그럼 작년 3월부터 배우기 시작하셨으면 1년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 저희 오늘 신곡 한번 배워볼까요? 도전? 네. 더 어려운 거 갑니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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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크로스.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아니 저게 보기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실제로 하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지? 와. 이렇게 빨리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최고, 솔직히 최고. 말해서 이거 약간 소질 있지 않아요? 진짜 잘하세요.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에너지가 나오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난타는 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신을 다 사용해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세요. 음악을 틀어놓고 할까요? 그게 훨씬 좋죠. 네네. 공연하시면서 난타까지 하시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하세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북만 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을 흔들고 다리를 쓰고 전체 제 몸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 되죠, 유산소 되죠, 스트레스 날리죠. 일석삼조인 것 같아요. 난타 너무 좋아요. 강추합니다. 난타는 칼로리 소모가 많은 전신 운동이죠.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거 칩고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뇌 활동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세요? 엄청 가만 있질 바쁘신데. 않으시네. 바쁘세요 하루 종일. 하루를 뭐 그냥 이제 열심히 또 무대에서 노래를 하러 갑니다. 서울대 전대고 부산 찍고. 사실 집보다도 차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집인데요, 저도. 차에서 생활하실 수 있겠는데 한 하도 일주일에.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거의 화장, 밥 먹고 뭐 모든 걸 다 해결하다 보니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죠. 이제 미리 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 시간에 저는 네. 저렇게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차에서 먹습니다. 되게 천천히 먹어요. 나토랑 현미가 진짜 다 건강식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항상 도시락은 제 루틴이에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진짜 저렇게 싸고 다녀? 설정 아니야? 설정 아닙니다. 집에서 먹고 나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싸갖고 그렇게, 다녀. 예.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거의. 첫 번째 먹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야채를 먼저 먹습니다. 장에 이렇게 야채, 채소를 먹고 이런 걸 먹어야지만 유익균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고 내 몸에 독소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샐러리를 먹고 치즈를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보신 식단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치즈거든요. 이 치즈를 통해서 지방을 과하지 않게 보충을 하면서 또 에너지원으로도 쓰고 포만감도 함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식으로 안 챙기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바빠서요. 식생활이 그냥 불규칙 헤어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이었죠. 빵, 과자 이런 것들이 제 차 안에 항상 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안 좋다라는 건 다 저한테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식단을 챙겨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또 뭐 챙겨 드시네요. 이게 뭘까요? 비엔나 17이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식탐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비엔나 17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식욕 조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먹어본 덕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아모르바디는 약속.
약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되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건강은 나만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남편, 그리고 예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지키는 약속이다. 나만의 약속, 가족 안의 약속이다. 아, 정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식단도 식단인데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작심삼일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늘리다 보면 3개월이 지나면 이게 이제 내 습관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힘든 게 좀 덜해져요. 그리고 눈 뜨면 그냥 물 마시고 운동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서 먹고 이게 그냥 제 루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귀가 솔깃했던 게 네. 저희 아내분께서 식욕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때문에 항상 고민하시거든요. 요거 비엔알 17을 드시면 네. 정말로 좀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을까요? 입이 갑자기 터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비엔알 17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가짜 식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가짜 식욕이 덜해지고 그냥 그거 챙겨 먹으면 그냥 하루가 잘 수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렙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렙틴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우리가 식사 후에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가 부른지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엔알 17은 이 렙틴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을 해서 가짜 식욕 그리고 허기진 느낌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이후에 우리 항상 걱정하는 게 뭐죠? 요요 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비엔알 17이 탄수화물이 쌓이지 않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 탄수화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에도 살이 찌는 탄수화물,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탄수화물 이렇게 있거든요. 살이 찌는 탄수화물은 단당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가공된 탄수화물의 형태로 빵, 떡, 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이 살이 찌지 않는 탄수화물은 가공되지 않는 천연물 상태의 다당류인데요. 현미, 보리와 같은 통곡물이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소화와 흡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가지고 천천히 혈당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단당류 음식은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하고요. 먹었으면 바로 운동합니다. 김혜연 씨처럼 이렇게 너무 잘하시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떡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 비엔알 17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돕게 한 실험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파란색 물을 단당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모형에 붙어있는 하얀 솜을 지방세포라고 생각하시고요. 단당류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어머. 커져요. 커지고 있어요.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하네요. 점점 커지네요. 와. 맞습니다. 지방세포 크기가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비만이 되는구나. 예, 단당류는 이제 체내 소화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에 쉽게 저장되어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엔알 17 유산균은요,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당류인 파란색 물에 비엔알 17로 가정한 노란색 물을 붓게 되면 초록색의 다당류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다당류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대로네요. 그냥 그대로네요. 다당류는 잘게 쪼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체내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지방세포로 쉽게 저장되지도 않고 체외로 그냥 배출되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비엔알 17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해서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물 실험에 따르면 비엔알 17을 투여한 후에 대변을 분석해봤더니 다당류 함량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배출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면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이 비엔알 17을 같이 먹게 되면 이게 쌓이지 않고 바로 배출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앞으로도 운동과 식단 관리 열심히 해야겠고요. 거기에다가 비엔알 17을 더 잘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잘하고 계세요. 더 열심히 하려고. 네, 큰일 났네. 더 열심히 하시면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더 나은 나를 만듭니다.
자, 이번 한 주도요, 더욱 뜨겁게 아모르바디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